안녕하십니까. 포도나무 법무사 TV의 이병은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증여세가 굉장히 많죠. 과표 구간에 따라서 많이 다르는데 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하나의 그런 절차라든가 법적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유언 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언 대용신탁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그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이렇게 수탁자로서 넘겨줬지만 사실 사용 수익권, 재산 관리권 모든 것들은 그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를 보면 미국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금 문제가 너무나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언 대용신탁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정도에 됐는데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유용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언 대용신탁은 그 유탁자 부모가 살아생전에 의사로서 재산관리 및 그 유산 상속 승계를 처리할 것을 자녀에게 이를테면 자녀가 수탁자죠. 수탁자한테 맡기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 대용신탁의 그 효과는 부모가 이제 사망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라든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제 그 재산을 물려줘야 되죠.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상속을 해야 되는 거고 살아생전에는 증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유언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여타의 제도들은 단점이 훨씬 많죠. 예를 들어서 매매로 물려준다. 그러면 이 매매라는 것은 세무사에서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금 출처라든가 과연 진정한 의사로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소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매매 형태이면 의심을 갖게 되고 이걸 또 증여를 보는 경우 다시 또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경우도 가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증여가 있는데 증여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은 거죠. 저희 의뢰인분 중에 한 분이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세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시가 3억 원에 대한 그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증여세는 공제액이 있는 거죠. 3억에 대한 공제가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줬을 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또 누진 공제가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한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억 원에 대한 그 공제액을 빼면 2억 4천인데 2억 4천에 대한 그 과표 구간, 증여세에 대한 과표 구간은 1억에서 5억 사이니까 20%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4천에 대한 20%면 한 4,8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증여세가 4,800만 원이 나오고 또 이 증여세 외에 취등록세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대한 4% 한 1,200만 원 정도가 취등록세로 부과가 되면 4,800과 1,200만 원을 합치면 한 6천 정도가 세금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는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재산, 자녀에 대한 사랑의 방법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증여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자식을 다 물려줬는데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잘 봉양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물러섰는데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이미 다 받았으니까 너무 그 1년에 뭐 한 번이나 찾아오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부모가 굉장히 괘씸해서 또 이 증여해준 거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증여했던 것을 반환해달라는 소송,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의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유언이라는 제도도 있죠. 유언은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요식행위, 강력한 요식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공중사무소를 또 가서 유언을 하고 또 증인이 2명이 또 대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건에 그 흠결이 있고 그러면 유언의 효력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유언은 또 유언장이 2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큰아들한테 줘야겠다는 유언을 이렇게 유언 증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또 작은 아들이 또 서운한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유언을 해서 유언장이 2개가 발견되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유언에 대한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또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증여도 안 오고 유언도 안 오고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속도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자녀들 간에 그 부모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상속분대로 그 상속 등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지분으로 돼 있고 그러면 또 지분에 대한 공유 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7명이다. 근데 7분의 1씩 이렇게 했는데 자녀 한 분이 굉장히 뭐 신용이 안 좋고 경제적 어려우면은 채권자가 또 와서 또 거기를 강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권을 이렇게 압박수단으로서 사용해서 그 지분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협의분할 상속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법적 상속이나 협의분할 상속이나 부모님 의사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반되게 이렇게 그 상속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 대용 신탁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이렇게 수탁을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맡기지만 자녀가 또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면 이 수탁자를 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탁자로 지정됐지만 수탁자의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유탁자인 부모가 둘째에게 또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로 이렇게 맡겼지만 대용신탁을 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뭐 무상 사용권이라든가 임대차에 대한 그런 그 수익권, 임차 비용에 대한 수익권, 이런 것들도 부모가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 대용 신탁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탁자를 자녀로 하고 이게 돌아가셨으면은 그리고 사후 수익자를 또 자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결국은 사후 수익자, 수탁자 겸 사후 수익자로 되어 있는 자녀에게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한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상속 등기는 어차피 물어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증여세는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자녀가
또 다른 마음을 먹을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을 하면 증여세를 절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또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용 신탁을 했는데 뭐 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설정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결국에는 유언 대용 신탁을 말소하고 원상 복귀해서 또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제도가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또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유언 대용 신탁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시청해 보시고 좋으면 그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또 카페가 있는데 포도나무 법무사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